아니,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연현상들이 연이어 일어나며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끔찍한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그 현상들을 직접 겪고 있는 일본의 한 여성, 미카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카가 겪은 이 끔찍한 사건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거대한 재앙의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고시마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미카라고 합니다. 벌써 30대가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네요. 평소에는 바쁜 병원 생활에 치여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쿄로 몇 달 동안 근무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지만 계속해서 시선이 창문 밖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이 갑자기 붉게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피처럼 짙은 붉은색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날 이후로 그 붉은 하늘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 도쿄의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던 불빛들이 마치 깜빡이듯이 나타나곤 했어요. 전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불길한 빛이 번쩍이는 겁니다. 처음엔 눈의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빈도도 잦아졌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속에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일상생활도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 혼자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기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겪은 일들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매일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닥쳐올 무언가의 징조일까요? 2주일 전 태풍 마리아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이 불더니 곧바로 바람의 강도가 급격히 세지며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창문이 흔들리며 집안의 물건들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밖을 내다보니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거리에 놓인 물건들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끔찍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안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태풍 마리아의 경로를 지켜보며 뉴스를 틀어놓았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급기야 단전이 발생하면서 집안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운 집안에서 바람소리와 불안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태풍 마리아는 그 힘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특히 제 집 근처에 있는 하천이 범람할 위기에 처하면서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어요. 뉴스에서는 침수 피해와 도로가 막힌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고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 마리아가 지나간 후 잠시 안도의 숨을 쉴 틈도 없이 불과 며칠 후 태풍 안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태풍 안필은 마리아보다 더 강력한 태풍으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문에 테이프를 단단히 붙이고 물과 비상식량도 준비했습니다. 태풍 마리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하려고 했죠.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바람소리가 점점 커지며 심장이 두근거렸고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풍 안필은 바람의 세기와 강도에서 매우 강력했으며 그에 따라 피해도 컸습니다. 바람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았고 다시 한번 상황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태풍 안필의 강풍과 폭우는 상상을 초월했고 하천이 범람할 위기는 계속해서 우려스러웠습니다. 집 주변의 피해 상황과 도로의 마비는 다시금 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피해를 입은 지역의 뉴스 보도가 이어지면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죠. 이 두 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닥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태풍의 강력한 힘 앞에서 준비와 대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태풍 마리아와 태풍 암필의 연속적인 영향은 이제 태풍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정말 컸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일본이 정말로 안전한 곳인지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 두려워요. 태풍 마리아와 태풍 암필이 연이어 찾아오면서 태풍이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과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더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도쿄와 같은 대도시조차도 자연재해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쿄의 높은 빌딩들 속에서도 태풍과 지진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제 가족은 재난 대비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비상식량 과 응급키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가족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하기로 했죠. 가족과 함께 재난 대비를 논의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집안의 안전 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경고성을 확인하고 비상용 물품의 유효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지내면서 이러한 지리적 취약성을 실감했습니다. 도쿄의 높은 빌딩들 속에서도 지진의 흔들림이 느껴졌고 태풍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때는 도시 전체가 위협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지리적 특성상 자연재해에 대해 많은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일본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동일본 지진이 생각나네요. 제가 27살 때 겪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2011년 3월 11일 일본은 역사적인 대재앙에 직면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는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후 일본 전체를 강타한 또 다른 재앙이었죠. 저는 당시 도쿄에 살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그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원전 사고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방사능 누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뒤흔들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뉴스에서는 방사능 누출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방사능이 도쿄와 그 주변 지역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큰 위험이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능 수치가 상승하고 뉴스에서는 피해 규모와 심각성을 점점 더 많이 전해주었죠. 그제서야 이 사고가 단순한 원전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의 한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방사능의 영향이 미칠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러던 중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한 아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코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부모님께서 후쿠시마에서 최근 이주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방사능의 위험이 단순히 멀리 떨어진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사능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슴 깊숙이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방사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도쿄와 제 가족의 안전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은 도쿄에서도 큰 불안감을 불러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방사능 측정 결과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도쿄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지만 제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어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쌓아온 커리어와의 작별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나 나 혼자만 도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죠.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도쿄를 떠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쿄를 떠나 가고시마로 이사한 후에도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죠. 가고시마로 이사했지만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방사능 사고의 기억이 떠오르고 또다시 재앙이 닥칠까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한 지역은 비교적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도쿄와는 달리 큰 빌딩도 없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떨어지고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아무리 작은 지진이라도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지진 후에도 그 공포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땅이 흔들릴 때마다 방사능 사고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도쿄를 떠난 이후 저는 도쿄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도쿄를 다시 찾았죠. 도쿄의 번화한 거리와 높은 빌딩들 사이를 걸으며 이 건물들이 무너진다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중심지이자 경제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지진과 태풍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연재해는 일본 국민들에게 단순한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 심리적인 부담과 불안감을 초래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불안감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항상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진과 태풍의 빈발로 인해 사람들은 다음에 어떤 재해가 올까? 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본에서 가장 흔한 자연재해는 뭐니 해도 지진이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지진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처음 겪은 지진은 정말 무서웠어요. 땅이 흔들리고 집안의 물건들이 떨어지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 순간에는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얼어붙어 버리곤 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건물이 흔들릴 때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죠. 저도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지진으로 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지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가득하답니다. 지진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진이 올까봐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여진은 큰 지진보다 약하긴 하지만 그 빈번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요. 특히 큰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라요. 저도 간호사로서 여러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낀 건데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가요. 단순히 땅이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무섭고 언제 또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 불안감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죠. 사람들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큰 지진을 겪은 후엔 잠도 잘 못 자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곤 했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후의 불안은 계속 이어져요. 왜냐하면 여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진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일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에 또 지진이 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특히 집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작은 흔들림에도 혹시 또 큰 지진이 오려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곤 해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도시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피해 복구가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커요. 집이 파괴된 사람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해야 하고 물이나 전기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도 지진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이 아주 불편해지죠. 저도 지진으로 인해 병원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불안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여진이 올까봐 걱정이 됐고 병원 자체도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지진이 남긴 흔적들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진답니다. 지진을 겪고 나면 그 공포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불안감이 계속되면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저도 일하면서 환자들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후지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상징적인 산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소죠. 그런데 최근에는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후지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화산 활동이 있었던 산인데
최근에 지진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사람들이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 듣고 나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지산은 도쿄와도 가깝고 그 인근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그 피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거예요. 화산재와 용암이 마을을 덮치고 교통과 인프라는 마비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엄청난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후지산의 폭발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서 일본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리적으로 지진대의 위치에 있어서 자연재해가 잦은데 최근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후지산의 마그마 활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답니다. 후지산의 폭발은 그저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나 연구 자료를 읽어보면서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확인해 보았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해요. 폭발이 일어나면 인근 지역은 대규모 재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해요. 화산재가 하늘을 덮고 용암이 대지 위를 흐르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화산재는 단순히 우리의 호흡기를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또 교통과 통신 인프라가 마비되면 구호 활동도 어려워지겠죠. 후지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화산재로 인한 건강 문제와 생활의 어려움도 겪게 될 거예요. 이렇게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 많은 불안감이 들게 돼요.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감도 크지만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겪은 태풍과 지진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바로 우리 이웃 한국과의 협력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지진으로 다친 사람들, 태풍 때문에 고립된 분들,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환자들을 돌보면서 한국의 기술과 정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진 예측 기술, 태풍 감시 시스템 등에서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다른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겪은 자연재해들, 특히 지진과 태풍을 직접 겪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발전시킨 지진 예측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만약 미리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또 태풍이 다가오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그때 한국의 태풍 감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태풍의 경로와 강도를 알려주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부러울 따름이죠. 재해가 일어난 후에 복구 작업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재해복구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아왔대요. 일본도 재해복구에 있어서는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과 협력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이번 지진과 태풍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 하나는 재해가 지나간 후에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던 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우리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써주었어요. 그런 경험이 이번 태풍과 지진을 겪으면서 떠올랐고 우리가 서로 더 많이 협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태풍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해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더 강력한 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는 단순한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에요. 일본 국민들은 매일매일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 역시도 지진과 후지산 폭발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협력한다면 우리는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간호사로서 또 일본 국민으로서 이런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에 대비책을 생각해 두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가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